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이제 삼복더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표적인 복날 음식이죠. 삼계탕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복날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예,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무려 2000년 전에 시작된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진나라 덕공이라는 사람이 사대문 밖에 개고기를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삼복의 복자가 사람 인변에 개견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나왔냐 이게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더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음양오행으로 그걸 풀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강력한 기운은 불입니다. 화의 기운이 있는 거죠. 더우니 불이 있으니까 덥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을의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을의 기운은 금입니다. 그러니까 쇠금자예요. 새가 만지면 차갑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을의 기운이 싹 들어와 봤는데 너무 더우니까 얘가 완전히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올라온 게 남아있으면 더 괜찮았는데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엎드릴 복이 돼버리니까. 가을의 기운이 엎드러졌다는 완전히 거예요. 엎어진 뜻입니다. 그 복자가 그 복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그거를 해지하는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기운이 있는 게 뭡니까?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닭고기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되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또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여름에 좀 지치잖아요. 네. 그럴 때 단백질 보충을 많이 되면 좀 견디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힘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으로는 이런 그 고기를 먹고 힘내라. 뭐 이런 뜻인데 사실은 옛날에 고기는 귀족들이 먹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민들은 천엽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강에 가서 고기 잡는 거 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쪽 재밌는 게요. 이 삼남 지역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쪽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그 보신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있는데 다 그게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보신탕 이후에 보신탕 문화가 이제 지금 완전히 오래 폐지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게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간에 그 대신한 게 뭐냐 닭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 삼계탕이라는 게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예. 예. 복날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삼계탕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 사실 삼계탕이라는 건 막 뚝배기에 넣고 팔팔 끓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필 날도 더운데 왜 이런 더운 음식을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철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히 너무 덥기 때문에 서늘한 기운을 막아줘야 된다. 이런 기운 때문에 그 가을의 기운이 있는 닭고기나 인삼을 먹어주는 게 있고. 실제적으로는 단백질 보충하면서 몸에 그냥 좀 힘이 생기고 있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름 되면 찬 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속이 냉하단 말입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속이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속을 따뜻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게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이열치열을 하되 그거를 곡물로 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로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실제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삼은 알겠지만 굉장히 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냉한 속을 싹 따뜻하게 도요받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열치열의 어떤 효과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좀 뭐 돈 많은 양반들은 고기 양반들은 쇠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부자들은 서울의 부자는 민어를 먹었어요. 민어 국물이 민어 국물이 진하거든요. 서울에서 민어 국물 먹었다 부자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게를 많이 먹었죠. 그리고 닭고기도 먹고. 그렇죠. 근데 제가 게고기는 재밌는 게요. 그거를 가장이라고 불렀어요. 게고기를. 왜냐면 가짜가 집가짜고 장자가 노루장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노루라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놓고 뭐 조선 사람들이 게를 많이 먹었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양반 중에서 특히
개고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청나라가 그 당시에 게를 안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나라는 게는 아주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에 엄청 많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보니까 게를 먹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는 육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개장은 육개장이자 보니까 육자 한국에서 육자는 무슨 육자입니까? 소고기 육자예요. 예. 그러니까 소고기의 엉덩이 살 부분을 자르면 그게 모양이 개고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개장이 육질이. 대차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6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닭이 양계살이 본격화됩니다. 네. 본격화되는 와중에 네. 거기에 가장 맞을 게 뭘까 했더니 인삼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제가 삼계탕에 관한 유래를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삼계탕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게삼탕이었어요. 오, 지금도 게삼탕 상호를 건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냐? 닭이 먼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인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인삼을 지금처럼 수삼을 잘라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당시에는 인삼 가루 있죠. 그걸 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거기다가 좀 양기를 보충하는 대추를 넣고. 그래서 오늘의 그 형태가 딱 만들어진 거고요. 찹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었었는데 6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양계살이 본격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닭이 먼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늘어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닭은 이제 암탉은 쓰일 때가 많잖아요. 알죠, 나요. 계란도 낳고 몸도 커지고. 근데 이 남자 닭들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 요번에 웅추라래. 웅추. 그죠? 산에 웅자 써가지고 예. 웅추라고 그러는데. 수탉. 그러니까 수탉들이 그죠? 수탉인데 웅추라고 부릅니다. 예, 작은 예. 것들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래서 이 웅추를 본격적으로 쓸 데가 없으니까 뭘 쓰냐? 삼계탕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탕은 옹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발전해 온 거고요. 지금 삼계탕은요 브로이러를 쓰긴 하지만 작은 거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닭에 뭐 6호부터 쭉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치킨집에서 먹는 게 한 10호에서 11호인데 이 삼계탕용 닭은 6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연계라고 연계백숙. 예, 연계죠. 연계. 어린 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죠, 보니까. 예.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먹는 문화가 됐고 60년대에 양계산업의 발전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발전의 그 배경이 되는 게 수삼이 이제 있는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수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썩잖아요. 예. 냉장고가 생기니까 수삼을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인삼 전매 사업이 없어지지만 수삼은 그때부터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남북 옛날에 그 우리 북한의 개성 지역이 인삼의 본고장 아닙니까? 예, 개성인삼 유명하죠. 분단이 됐잖아요. 예. 개성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강화, 금산, 풍기 이를 다 정착을 하세요. 왜 정착하겠습니까? 개성이랑 똑같은 조건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이 되고 그분들은 또 먹고 살 방법이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중화되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삼계탕은 다 밀어내고 그래서 그 우리가 복날 먹었던 보신탕은 좀 거부감이 많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도 심했는데 그래서 좀 거부감 대신에 닭을 먹게 되고 사실은 닭고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이잖아요. 네. 먹기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뭐 저녁에 네 번 닭을 먹을 때도 있는데 닭고기만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다 겹쳐서 오늘날의 그 우리 저기 복날의 대명사는 삼계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이 삼계탕 속에 대추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대추 맛의 그 단맛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잘 안 먹는 편인데 그걸 못 먹는 걸 넣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그 효능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요. 그 대추를 넣은 이유는 그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못된 기운을 막아주는 것들이에요. 자, 또 그런 또 효능도 있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삼계탕 한 그릇에 담겨진 이야기 못지않게 또 흥미로운 게 바로 서울 삼계탕 맛집입니다. 첫 번째 갈 곳은 어딜까요? 네, 첫 번째 맛집은 그 시청 근처에 있는 기욱 삼계탕인데요. 네. 이 집은 대한민국 최초의 삼계탕 전문점입니다. 물론 다른 데 판대기 있지만 전문점으로 나선 집이 이 집이에요, 보니까.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웅추 있잖아요. 이게 49일 된 수평아래입니다, 보니까. 네. 이걸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표준을 만드신 분이에요, 보니까. 삼계탕의 표준이군요. 삼계탕의 닭 표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분이 만들었고요. 국물이 아주 그 감칠맛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삼계탕에 같은 공부 하고 싶다. 예. 원조를 먹고 싶어? 이 집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가보시면 삼계탕의 발생 유래부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서 드시면 좋고 물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서울의 기억 삼계탕이었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요? 두 번째는 그 너무 잘 아시는 곳일 텐데 종로 그 서촌에 네. 티귿으로 시작하는 집이 있습니다. 티읕. 네. 예, 죄송합니다. 83년에 개업을 했는데요. 이 집은 청와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들 뭐 안 갔다 오신 건 없고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가죠. 여기는 아까 말한 기억 삼계탕이 굉장히 맑은 국물이라면 이거는 진한 국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약간 진한 국물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잖아요. 예. 야, 진한 거 먹으면 내 몸이 진해지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다 들어. 진액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예. 이 집은 인삼도 좋은 거 쓰고요. 4년근 쓰 보통 우리가 홍삼 만날 6년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인삼이 뭐 1년 쭉 있는데 4년근 인삼을 씁니다. 예. 거기다가 율무, 들깨, 잣, 호박치, 검정깨 등 무려 11가지 곡류와 견과류가 들어갑니다. 국물이 진할 수밖에 없네요. 그냥 먹으면 이게 고소한 맛인지 진한 맛인지 모를 정도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예. 진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먹다 보면 내가 진짜 보양식 먹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날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보양에 가까운 음식이잖아요. 그거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단점은 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진짜 요즘은 뭐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내국인반 외국인반 같아요. 진짜 많으시고 이 집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외국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국뽕에 좀 차오르기도 합니다. 보니까 역시 우리 술 아는 사람이 있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닭 안에다가 이 약재를 넣고 거기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팔팔 끓이는 음식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양을 대중화시킨 아주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닭고기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데 처음에는 국물 보고 좀 놀라긴 하지만 먹어보면 맛있거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진하거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서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즐겨 찾는 곳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세 번째 맛집은요? 세 번째는 그 영등포 신길동에 위치한 이응 그 삼계탕인데요. 예. 이 집은 그냥 걸쭉함의 끝판왕 이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집을 글을 딱 보면요, 이게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화살이 막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네. 부글부글 끓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네. 많은 그게 있거든요. 예. 이 집은 진짜 그 꿀쭉꿀쭉 그러니까 곡물을 아주 들깨 끓이는 곡물을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요. 예. 크림 스프처럼 꾸덕꾸덕하게 만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집에 가셔가지고 꾸덕꾸덕한 저기 삼계탕 가지고 한번 새로운 삼계탕 세계에 빠져보시길 제가 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으로 몸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밥상의 인문학, 식탁의 인문학, 박준배 음식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